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작품을 써서 보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포근한 다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시 쓰는 해리포터 애프터 두들리 챕터 2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이슨과 썰매를 타던 중 갑자기 사라진 제이슨을 찾아 떠나는 두들리의 모험. 두들리는 과연 어떤 고난을 헤치고 제이슨을 만나게 될지, 아니면 영영 못 만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챕터 2 뜻밖의 재능. 제이슨이 사라진 눈빛할 틈을 들여다본 두들리는 오싹 소름이 돋았다. 구덩이에 불과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 바닥은 뻥 뚫려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두워야 할 구덩이가 환했다. 마치 하늘이 밑으로 내려앉은 듯 시원한 바람결이 느껴질 정도였다. 믿기지 않는 광경이다. 그나저나 제이슨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설마 여기 어딘가 마법사라도? 정말 마법사의 소행일지도 모른다. 해리 앞에 나타났던 마법사가 떠올랐다. 제이슨을 노린 거라면 데려가고도 남을 것이다. 제이슨 어디 간 거야?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이슨을 불러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검은 연기가 동그라미를 그리며 구덩이로부터 올라왔다. 이게 뭐야? 두들리가 놀라며 엉덩방아를 찢자마자 썰매길을 따라 그대로 주르륵 미끄러졌다. 두들리는 눈을 꼭 감고 보고 싶었던 아빠와 엄마 얼굴을 떠올렸다. 아빠, 엄마, 두들리 살려. 비명이 끝나기도 전에 두들리가 바닥에 고꾸라졌다. 쓰라린 볼을 만지자 피가 묻었다. 피다.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제이슨도 이렇게 사라졌을까?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 비탈 위쪽 들어 올려진 비탈의 거인의 눈이 두들리를 보고 있었다. 툭 튀어나온 눈동자가 움직이며 말을 했다. 제이슨을 찾고 있는 거야? 눈으로 말을 하다니. 제이슨은 어디 갔냐? 세게 나오는 자신의 목소리에 두들리가 놀라면서 용감하게 물었다. 버릇이 없구나. 난 무려 700년째 눈비탈 지킴이로 살고 있는 정령이다. 뭐? 정령이라고? 그게 뭐냐? 마법사 같은 거냐? 난 지금 마법이 필요해. 제이슨을 찾아야 한다고. 그 녀석과 똑같은 말을 하는군. 뭐? 제이슨을 만났어? 제이슨 어디에 있는데? 빨리 말해봐. 두들리는 너무 기뻐 재촉했다. 녀석은 안전한 곳에 있어. 너를 데려가면 아주 좋아할 거야. 좋아, 그곳으로 갈 거야. 올라와, 데려다 주지. 비탈을 기어 올라간 두들리는 정령의 말에 따라 비탈의 갈라진 틈에 생긴 구덩이로 들어갔다. 두들리가 들어가자 문처럼 틈이 닫혔다. 신기하게도 닫힌 구덩이 속도 역시나 환했다. 자, 나의 나라에 온 것을 환영한다. 정령의 목소리가 더 신비스럽게 울렸다. 이대로 가면 돼? 두들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물었다. 몇 걸음 옮기자 뻥 뚫린 끝이 나왔다. 그렇지만 허공이었다. 자원은 넓고 공기는 상쾌하기까지 했다. 야, 제이슨이 어딨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들리가 소리쳤다. 난 정령이다. 난 두들리야. 정령 따위가 감히. 나이를 봐도 1000살이 넘었어. 이곳을 지킨 것만도 700년이 넘었다. 버릇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그래, 난 예전의 두들리가 아니야. 정령님, 제이슨이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두들리는 자신의 변화에 놀라면서 공손히 물었다. 그래, 본디 착한 두들리야. 곧장 가다가 우물이 있는 곳에서 다음 길을 물어라. 가는 길에 무엇에도 놀라거나 비명을 지르면 안 돼. 말을 해서도.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명심해. 정령의 목소리는 동굴에서 울려나오는 듯 깊고도 낮았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제이슨을 이곳으로 불러내줄 순 없을까요? 두들리가 살짝 겁이 나서 물었다. 그건 널 위해서나 제이슨을 위해서도 안 돼. 서둘러라. 이틀 후면 제이슨은 더 멀고도 깊은 곳으로 떠날 거야. 알겠어요, 정령님. 지금 떠날게요. 두들리는 말을 마치자마자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마음처럼 걷기가 힘들었다. 발이 허공에 떠서 아무리 걸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1시간도 더 됐을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구덩이 앞에서 공기를 휘젓고 있었다. 점점 빠지고 걱정이 커졌다. 정령을 불러 이유를 묻고 싶었다. 하지만 말을 해선 안 된다고 못 박은 정령의 말이 떠올라 침을 삼켰다. 어디를 둘러봐도 생명체라곤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디선지 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등골이 오싹했다. 마음 같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나타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는 일이다. 등줄기에 땀이 흘러내렸다. 용기를 내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두들리는 눈을 찔끔 감았다. 그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머리가 긴 아이였다. 그 아이의 얼굴은 두 눈이 큰 구멍만 남아있는 마른 아이였다. 아이가 오른손을 들어 손가락질을 했다. 그곳에는 빨간 꽃들이 가득 핀 꽃밭이 있었다. 두들리가 후들거리는 다리를 저어 걸었다. 얼른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있는 힘껏 달렸다. 이대로라면 마법사라도 따라잡을 듯 빨랐다. 달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틈에 낯선 곳에 닿아 있었다. 도저히 나아가지 못했던 걸음으로 새로운 곳으로 오게 된 것이다. 알 수 없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제이슨은 어디 있을까? 다시 나아가려고 발을 떼며 앞을 보자 아까 봤던 아이가 창백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두들리는 비명 대신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는 역시 핏기 없는 흰 손을 들어 두들리의 손을 폈다. 얼음처럼 차가운 감촉에 눈을 질끈 감았다. 소리를 지를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위가 폭발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냈을 것이다. 손에 들려준 것은 말린 자두 같은 열매였다. 그것은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열매다. 아껴 먹어야 해. 그렇게 말하고 아이가 사라졌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썰매를 탈 때부터 얼마가 지났는지 모를 일이다. 두들리는 조심조심 껍질을 뜯어 맛을 보았다. 쫀득하고 새콤한 맛이 괜찮았다. 그 열매는 먹어도 금방 채워지는 신기한 열매였다. 더구나 한 입 먹었을 뿐인데 든든한 것이 마치 뷔페 식당에라도 다녀온 듯 배가 불렀다. 신기한 열매구나. 그나저나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아. 언제부터 이렇게 용감해졌지? 두들리는 스스로 칭찬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걸음은 빠르고도 춤을 추듯 매끄러웠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미끄러지듯 흘러가는 스텝이 절로 신나 손동작까지 하면서 나아갔다. 엄마 아빠가 이 모습을 보면 기뻐할 것 같았다. 특히 해리가 옆에 있다면 자랑삼아 보여주고 싶었다. 어쩌면 이제 참기 배틀을 해도 해리 정도는 이길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하하, 두들리가 완전 딴 사람이 되었네요. 확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아는 사람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챕터 3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